형님 저 떨려요. 저도 떨립니다. 로콘가 개잘합니다. 조심 못지않은 활약입니다. 아니 뭐 로콘가 잘하더라고요. 아니 로콘가 잘하는데 조르지뉴급이다. 뭐 팬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 아스날 팬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아스날 팬 안 웃어요. 안 웃어. 그냥 그런가. 로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가 하는 거지. 안 웃어요. 안 웃어. 저는 지금 스포티비로 보고 있어요. 자, 리디거, 코바치치. 우와, 야 좋아. 루카쿠 내주고 그렇죠. 반대. 설마 루카쿠 로마로 루카쿠. 야. 와, 등지는 거 보여줬지. 잘라 들어가는 거 보여줬지. 골까지. 와. 이봐, 내가 1대0으로 바꾸랬잖아. 루카쿠 나온다고. 대박이다. 갔으니까 얘기가 아니라 지루는 진짜 더럽게 어려운 골을 잘 넣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지루는 심플하게 넣지 않아. 지루는 심플한 골을 넣지 않아. 그냥 징하게 어려운 골을 잘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골 오랜만에 봅니다. 자, 코바치치 내주고요. 마운트 내주고요. 야, 버팁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늘 마운트가 왜 자꾸 욕심을 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즌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마운트가요 생각보다 되게 프리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루카쿠 쪽으로 조금 이 수비들, 특히 센터백들의 수비가 그쪽으로 붙다 보니까 마운트가 원래 한두 명의 이 압박은 항상 받아오던 선수거든요. 공격의 핵심이니까. 근데 이제 루카쿠가 등장하고부터 압박이 조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슈팅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베르츠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코바치치가 좀 밑에 있고 조르지뉴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오히려. 그죠? 오늘 근데 코바치치는 맡은 롤이 약간 박투박보다 좀 수비적인 박투박을 맡아주는 것 같은데, 결국 조르지뉴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봤을 때, 자, 하베르츠, 야, 잘 살렸어요. 알론소, 제임스, 저기 제임스. 내가 측면에 공간이 난다 그랬지. 내가 측면에 공간이 나고 있다 그랬지. 그냥 완전 프리롤이네 그냥. 제임스라고 알론소는 더 살아날 수도 있겠다. 루카쿠 등장 이후로. 그러니까 루카쿠가 수비를 달고 다니는 것이 진짜 이렇게까지 효과가 큰 거죠. 네. 오늘 타미가 선발, 로마에서? 오,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타미가 누구죠? 근데 타미가 누구죠? 제가 모르는 유망주인 것 같아서. 타미 아브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네요. 네, 타미 아브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리뉴 양아들 있습니다. 무리뉴 양아들.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첼시와 아스날의 이제 리뷰인데요. 첼시가 아스날을 상대로 2대0 원정에서 클린시트와 대승을 거뒀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발 라인업은 이랬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바메양, 라카제트, 윌리안, 은케티아, 토마스 파티 이런 자원들이 부상이거나 이 코로나 양성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라인업 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메양은 음성을 받고 후반에 교차되기도 했지만, 글쎄요, 이 라인업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티넬리, 사카, 페페 이런 스미스로우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짰지만 좀 첼시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첼시는 루카쿠가 선발 출장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데뷔전 데뷔골을 넣기도 했지만 루카쿠가 나온 것도 특이하지만 하베르츠가 나왔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하베르츠의 부분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베르츠를 보자면 사실 베르너가 나오는 게 정석이었을 것 같아요. 왼쪽 측면의 영향력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보여줬던 영향력을 봤을 때는 베르너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간 하베르츠는 이 공격수들의 부진 때문에 이 제로탑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베르츠가 측면에서 활약이 가능할 것인가, 이 베르너 대신 측면에서 활약이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이 슈팅도 4개나 가져갔고 패스 성공률도 88%를 넘어갈 정도니까, 특히 이 알론소와의 조합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알론소한테 내주거나 알론소한테 패스를 받던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왼쪽에서 베르너 역할을 거의 90% 이상, 뭐 베르너는 라인 브레이킹도 되는 자원이니까 거의 90% 이상을 유사하게 해줬다라는 걸 봤을 때 베르너는 역시 진짜 똑똑한 자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마운트 롤도 약간은 바뀌는 거죠. 왜냐면 마운트도 물론 루카쿠하고 하베르츠가 동시에 위에 투톱으로 있을 때는 마운트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지만, 마운트가 직접 슈팅을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슈팅만 봐도 3개를 날렸고 찬스가 있을 때마다 날렸어요. 그래서 키패스 역할을 해주고 조금 도우미 역할을 해주던 마운트가 루카쿠가 등지고 버텨주면 공격 옵션이 됐다. 특히 측면에 있을 땐 공격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제임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공격 루트가 하나 생겼어요. 루카쿠 때문에. 루카쿠가 버텨주고, 루카쿠 골을 보자고요. 루카쿠가 버텨주고 코바치치에게 내줍니다. 그 코바치치가 제임스한테 줘요. 제임스가 낮게 크로스를 딱 올려준 다음에 루카쿠가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루카쿠가 들어오면부터 좀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졌다. 특히 중앙에서의 압박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센터백들이 중앙으로 압박을 몰다 보니까 측면 자원들이 좀 움직이기 편해졌다. 그래서 알론소가 좀 더 활약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새로운 공격 루트까지 나왔다. 대체로 루카쿠의 등장 이후로 좀 롤들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탯을 보면 뭐 첼시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뭐 슈팅도 뭐 첼시가 이게 6개하고 22개니까요. 뭐 압도적이고요. 패스 점유율도 거의 2배 차이고, 성공률도 79대 89 거의 차이가 있고요. 이럴 만큼 모든 스탯에서 첼시가 거의 앞서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몇몇 선수들을 칭찬해 볼 건데요. 일단은 코바치치의 능력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르지뉴보다 낮은 위치에서 조금 볼 배급을 하고 루카쿠의 볼 배급을 돕고 측면을 돕고 전진성을 확보하고, 조르지뉴도 잘했지만 코바치치도 굉장히 잘했다. 오늘 코바치치의 활약 8번다운 활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칭찬할 것은 텐센. 의외의 선수들만 일단 칭찬을 할게요. 텐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리디거나 아스필리쿠에타는 조금 센세이션한 태클, 센세이션한 수비 하나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윙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훌륭한 대인마크 혹은 정말 환상적인 태클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실바가 맡았던 자리는 조금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 양쪽 스토퍼들이 좀 모험적인 그런 수비를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센터백은 조금 더 안정감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돼줘야 되는데, 오늘 텐센이 딱 그랬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막아줬거든요. 이거 자칫하면 실바도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텐센의 그 안정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외의 선수를 하나 더 칭찬해보자 그러면 이제 알론소입니다. 물론 알론소가 리디거가 화낼 만큼 수비 커버가 늦어요. 확실히 늦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전에는 7혈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나 공격적으로 가둬놓고 할 때, 특히 페널티 박스에 들어갈 때 알론소의 왼쪽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하베르츠가 한 맞추고 본인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고 슈팅하는 거에 있어서 알론소는 정말 타고났다. 조금만 빠르지. 조금만 속도가 빠르지,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잘한 선수들을 하나씩 칭찬해 볼게요. 제임스입니다. 일단 리스 제임스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리스 제임스 때문에 리브라멘토, 램프티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솔직히 아쉽다. 왜냐면 바이백이 있어도 어쨌건 돈을 내고 데리고 오는 거니까 우리 유스들이 계속 이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웠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게 뭐냐면 리스 제임스는 진짜 잘하거든요. 오늘 리스 제임스가 오늘 한 골 한 도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챔결도 그렇고 이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윙백에선 이제 아스필리쿠에타보다 낫습니다.
오도이보단 당연히 낫고 아스필리쿠에타보다 나아서 진짜 이만한 자원이 EPL에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는 확실한 주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리브라멘토하고 뭐 벨램프티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 공간이 나니까 공격적으로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어차피 측면 중심적이다 보니까 측면으로 수비가 몰렸고, 그래서 제임스가 공격보다는 이 패스나 이 얼리 크로스 이런 거에 축점을 맞췄다면 자신이 이제 공격의 하나의 득점원이 돼서 움직이니까 골도 넣고 도움도 올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루카쿠의 도움을 의외로 제임스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루카쿠죠. 야, 루카쿠 진짜 야, 정말 좋대요. 이 등지는 플레이가 이렇게까지 좋았나?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맨유에서 했던 게 있고 인테르에서 한 게 있으면 인테르는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세리에를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잔상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카쿠는 전혀 다른 선수예요. 이 등지는 플레이가 오늘은 오히려 라인 브레이킹이나 뭐 연계나 이런 것보다 포스트 플레이에 중점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 선수. 물론 라인 브레이킹의 장점이 있고 속도를 살리는 공격, 속공 이렇고 연계 이런 거에 능한 건 알겠는데 포스트 플레이도 탑급 플레이어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리버풀도 만나보고 맨시티도 만나보고 맨유도 만나봐야겠지만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 EPL 내에서 걸출한 수비들을 만나도 이럴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냥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마리하고 홀딩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토니 아담스는 이런 말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수비를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 얘기를 하나 하자면 진짜 지독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팀에 따라 혹은 새로운 선수에 따라 혹은 새로운 전술에 따라 선수들의 롤을 자꾸 바꿔요. 오늘 하베르츠가 베르너 롤을 맡아줬던 거, 제임스가 하나의 득점원이 됐던 거, 마운트가 그랬던 거, 루카쿠가 포스트 플레이한 거, 조르지뉴를 코바치치보다 많이 올린 거. 와, 정말 끊임없이 이 전술 변화를 가져가고 전술적인 역량을 드러내니까 이 감독의 파이법이 잘 안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요. 투엘 감독의 2년차도 정말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스날을 첼시가 잘 잡으면서 이 아스날 이제 공화증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아스날만 만나면 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무난하게 꺾어버렸고 루카쿠의 데뷔골이 나오면서 그것도 조금 좋은 활약이 되겠고요. 이 루카쿠가 처음부터 득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루카쿠 득점도 나와버리면서 첼시는 정말 얻어가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스날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아스날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선수가 감독을 못 믿고 감독이 선수를 못 믿어요. 어떤 경기 보면 측면에서 이제 둘러싸이잖아요. 수비에 둘러싸이면 아스날 선수들이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지켜만 본다는 거는 일단 패스워크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 이 선수들이 드리블이 많아져요. 유독 개인 드리블이 많아지는데 사실 감독이 그걸 지시하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아자르 한 명 정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네이마르, 메시, 아자르, 잘 나갈 때 호날두 이런 자원들은 야 너 그냥 드리블 쳐, 그리고 쟤한테 패스 줘, 이런 전술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선수들, 특히 공격진의 모든 선수들이 드리블을 치고 시간을 끌고 턴오버가 많아지고 이런다? 이러면 지금 자기밖에는 남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옛날 이제 무리뉴 감독 시절 때 그랬었어요. 제가 생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에고 코스타가 막 뛰어가서 존테리하고 이제 수비진들한테 가서 니들 자냐? 뭐하냐? 니들 자? 막 이런 동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15, 16 시즌에 첼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아스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이게 아스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개막이 딱 시작되고 득점도 없이 2연패를 해버린 건 아스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아스날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첼시는 이 투엘 감독이 등장하고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램파드 체제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던 이 토대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 리버풀전인데요. 리버풀은 정말 위험한 상대고 어려운 상대고 뭐 승리하기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러나 리버풀 역시 첼시가 상대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대면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가 정말 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카쿠 잘해.